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온 옛날 노래 하나에 혹은 익숙한 냄새에 갑자기 마음이 아련해지면서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요? 네, 바로 향수라는 감정이죠. 오늘은 우리를 웃게도 하고 또 울게도 만드는 이 알쏭달쏭한 감정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향수라는 감정이 과연 좋은 기만 한 걸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떨쳐버리고 싶은 고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과연 향수는 과거에 잠시 기대는 달콤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병 같은 걸까? 맞아요. 향수는 정말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이든 아니든 그냥 과거 생각에 푹 잠기는 걸 즐기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를 떠올리고 나면 꼭 찾아오는 그 슬픈 감정이 싫어서 일부러 기억을 피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서로 다른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감정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강력하고 애절한 향수의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서 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민족의 상실과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머나먼 바빌로니아로 강제로 끌려가게 돼요. 이게 바로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땅을 빼앗겼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그 뿌리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빌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들이 그리워한 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건물이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 그 장소와 얽혀있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며 애도했던 거죠.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아픔. 이게 바로 향수의 원형인 셈인데요. 실제로 향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노스텔지아의 어원을 뜯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귀향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와 고통을 의미하는 알고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이미 집에 돌아가는 길의 고통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향수라는 감성,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뮤비우스의 띠처럼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는 12살 때가 좋았지 하고 27이 되어서는 20살 때가 정말 그리워 라고 말해요. 그러다 32이 되면 또 27살을 그리워하겠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과거의 다른 시절을 그리워하느라 바빴던 바로 그 시절마저도 그리워하는 걸까요? 이 기묘한 역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정말 끔찍했던 경험에까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참전 용사들이 그 지옥 같았던 전쟁터를 그리워한다거나 매일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나서 그 회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 그 자체에 그 답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멋대로인 환상가인지 알게 되면 이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녹화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편집되고 각색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한 편의 영화에 가깝죠? 말하자면 일종의 환상인 셈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옛 직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땐 아마 의미도 없는 서류 작업이랑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의 기억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루했던 감정들은 흐릿하게 지워버리고 대신 탕비실에서 동료랑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나 유치한 농담 같은 좋았던 순간들만 선명하게 남겨놓는 거죠.
기억의 이런 선택적인 편집 능력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집단적인 차원으로 커지면 특히 정치 영역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좋았던 옛 시절, 그 집단적인 향수를 자극하면서 그 영광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걸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과거는 절대로 똑같이 돌아올 수 없어요. 그저 과거와 비슷한 현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어쩌면 향수라는 건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 버리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작은 반항은 아닐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과거를 쫓아서는 안 된다. 지나간 것은 죽고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 손을 떠나 사라져버린 과거에 계속 매달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생각과도 정확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우리가 향수에 푹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현실에서 빠져나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상상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고통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죠. 이 과정은 결국 고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좋았던 과거의 기억으로 도망가죠. 그리고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현실을 거부하다가 결국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이 굴레가 반복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이 유명한 대사처럼요. 바쁘게 살던가 바쁘게 죽던가. 끊임없이 변하는 지금 이 순간을 끌어안고 치열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과거라는 환상 속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쩌면 향수란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대한 시간의 법칙 앞에서 어떻게든 과거에 빛나는 한 조각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우리 인간의 필사적인 저항이자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란 현재의 삶에 지친 당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늑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신을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감옥인가요?